금융감독원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재조사 결과 1조 원대의 투자자 피해를 발생하게 한 라임 펀드가 환매 중단 직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정황이 적발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당사자는 민주당 4선 김상희 의원이라고 합니다. 김 의원은 2019년 라임 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직전 2억 원의 자금을 돌려받은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자금의 출처는 다른 펀드 자금과 운영사 고유 자금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투자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김 의원에게 특혜가 돌아간 것입니다. 라임 사태는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난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입니다. 4천여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이 지목되어 왔음에도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무엇 하나 명료하게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녹취록까지 나왔음에도 수사는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옵티머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펀드 하자 취유 관련 문건에는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와 민주당 인사들 다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옵티머스가 추진하던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2020년 5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만났다는 내용까지 있었음에도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재조사에 들어가면서 실체적 진실이 이제야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금융범죄 사기극에 가담한 권력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전당대회 돈봉투, 코인 게이트까지 전대미문의 범죄 사건에는 민주당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실질적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활동을 정치수사니 정치 탄압이니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썩어 들어간 정권이었기에 범죄 혐의가 끝도 없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단 한 건의 암수 범죄도 없도록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과 그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의 눈을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그 정일성 기념공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정일성이 잠시 다녔다는 화순에 있는 능주 초등학교 사진입니다. 능주 초등학교 본관의 한 면을 정일성 벽화로 차지하고 있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또 별도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학교 교실을 따로 떼어내서 정일성 기념 교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일성이 잠시 다녔다는 화순 능주 초등학교를 살펴보니 정일성 우상화, 영웅화 작업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능주 초등학교는 학교 본관 오른쪽 벽면 전체를 차지한 정일성 벽화, 정일성 동상과 별도의 조형물, 교실 하나를 따로 차지한 정일성 음악교실 등을 만들어 설치하고 정일성을 항일 투쟁을 전개한 독립투사, 위대한 예술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능주초등학교 2022년 교육계획을 보면 방과 후 과정으로 정일성 합창부를 운영하고 정일성 재능 이어받기 과정을 만들어 전교생을 대상으로 정일성 생애 및 업적 살펴보기, 정일성 동요대회 참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능주초등학교는 정일성 재능 이어받기를 통해 음악적 소양 및 애교심을 갖는 기대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곳이 대한민국 초등학교가 아니라 친북, 친사회주의 의식화 교육의 소굴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일성은 독립운동은 성격이 불분명해서 문재인 정부조차 국가 유공자 선정을 포기했고 중국 공산당 활동과 북한의 6.25 침략 전쟁을 찬양 복무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 자입니다. 이런 자에 대해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 우상화, 영웅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교육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능주초등학교는 정일성의 행적을 통해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능주초등학교가 살펴보려는 정일성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북한 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한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이 역사적으로 음악적으로 배우고 이어받을 것이 과연 있습니까? 화순교육지원청은 2008년 정일성 동상 설치에 대한 의견서를 능주초등학교에 보내면서 동상 설치에 대한 학교 동문 및 지역 민 학부모 등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설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미 정일성 동상 설치가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정일성을 우상하고 영웅화시키면 어린 아이들이 사회주의와 6.25 침략전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통성에 혼란을 느낄 것은 자명합니다. 만약 이것이 정상적이고 합당한 교육이라면 능주초등학교가 추구하는 세상은 무엇이며 여러분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능주초등학교에서 정일성 우상화 작업이 이루어진 배경과 시점부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능주초등학교의 정일성 우상화 교육이 대한민국에 맞는 것인지 공론화도 필요합니다. 능주초등학교와 화순교육지원청, 전라남도 교육청 등 지방교육 당국과 해당 지역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정일성 우상화 교육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즉각 그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한노희 간사. 네, 한노희 간사 이미자연입니다. 한 국가의 국가 이익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이익은 대정책과 불가분 관계에 있다라고 봐줄 수 있습니다. 국가 이익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최상의 이익, 즉 국가의 존망, 국가 생존이 직접 걸려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 존망이나 생존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가나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익을 사활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셋째, 국가 안보나 국민 안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핵심 이익에 영향을 주는 문제, 이것을 전략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북핵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은 국가 안보 협력 수준을 격상시킨 최상의 이익이었습니다. 최고의 외교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둘째,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돼 가지고 가홍병 사태를 선동질했던 MBC나 KBS에 더 이상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속지 마시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 수준과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위험하다는 그런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순동질하는 데는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전략적 이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대통령께서는 안보에 대한 문제, 대한민국 최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외교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경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24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투자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규제이고 민생 경제를 위해서 빠르게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환경 분야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이 하평법과 하감법입니다. 이 관리 규제는 신속히 개선되어야 하고 따라서 저 또한 신규 화학물질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개별 원료의 유해성 정보 등록하는 것을 개선하는 하평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한노회에서 국민의힘은 반드시 과도한 킬러 규제를 계속해서 혁파해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